네, 자, 휴비 측 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40,000원대 초반, 대 매수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1,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는 9,500원, 이전 저점 하이시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연결해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크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투자손자병법 일부를 함께 진행할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그 동시효과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자, 오늘 전일날 우리 증시의 모습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장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측을 좀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먼저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HTS에 약간의 지금 에러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한 간략한 예측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일날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전망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훈 팀장님, 오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환율이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신용등급 전망이 지금 상향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우리 국가 자체,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슈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다음에 은행, 그러니까 금융 전반적으로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웠던 일종의 조금이나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기관의 매수는 좀 들어왔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일 뉴욕 시장이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만큼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주가 같은 경우도 3% 이상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3%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IT에 대해서도 일단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코스피의 목표치를 한 216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 보면요. 아무래도 이번 상반기에 우리 증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라든가 소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동차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 결산 법인들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들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실적이 좋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일날 발표된 이런저런 증시 전망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순위들도 쭉 발표가 됐는데 저 역시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표들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미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좋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적자를 지속해왔던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든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진해운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겠죠.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 부진을 훌훌 털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그런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턴어라운드에 따른 그런 주가의 높은 상승의 효과를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상당히 모습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6포인트가 오른 0.82%가 상승을 했고요. 2045.77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0.38%가 상승한 523.79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격적인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인터넷 연결 상황이 그렇게 조금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0.92%가 상승을 한 12,000원이 상승한 131만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0.34%가 상승을 해서 29,450원으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원이 올라 있습니다. 삼성 SDI까지 0.72%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IT 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등등 금융 관련주들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코스피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0만 원 돌파를 했죠.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뉴욕 시장 제조업 지수가 조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애플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개선이 되면 IT 주가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기아차도 역시 1.3%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나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하이닉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은 건설업종도 그렇고 금융업종도 그렇고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 업종별로는 IT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53.4를 기록을 했죠. 예, 좋게 나오면서 일단은 흐름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4만 원에 대한 안착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이겠죠. 어제 LG상화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차 다시 한번 보시면 25만 원 좀 근접을 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연속 상승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 자체 특히 호남석유 같은 경우 에틸렌이나 이런 부분 생산하고 있는 기업 하나케미칼이나 LG와 호남석유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과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일단은 흐름은 양호하지만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IT와 자동차가 지금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을 시작한 지 얼마 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보다는 오후장에 가서 이런 상승 탄력이 커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8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그다음에 지금 기관은 소폭이긴 하지만은 2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번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2039.69, 거의 2040선을 지금 밟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0.3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0.53%가 상승한 2.75%포인트가 오른 524포인트로 장 흐름 아주 견주하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출발 시황에 대해서도 홍희진 팀장님께 계속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히려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대형주가 갈 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제 종목이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맞춰서 키높이가 좀 맞춰주고 있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7,000원에 안착을 보였죠. 근데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1.5%, 근데 이제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워낙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급락보다는 일단은 소폭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느나,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2.5%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SFA라든지 시젠,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일단 1%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프존 같은 경우는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좀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보다는 좀 기대를 갖고 좀 접근하시자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57,000원대에 안착을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성화이텍 같은 자동차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특별하게 강한 종목이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초반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소폭의 강보합세, LNF, 뭐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이런 지금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이죠. 북한의 지금 위성체 발사 이슈가 지금 언제쯤 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일단 6%대에서 3%대 지금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인터플렉스, BH, 그 다음에 대덕 GDS 일단은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고, Ysol이라든지 이라이품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강하진 않죠.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특정 업종이나 지금 테마 자체가 지금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강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좀 띄고 있다. 근데 이제 박근혜 테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4.6%,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3%대, 고령메디앙스는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3%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선 테마 관련 종목도 일단은 좀 순환매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철수 연구소가 좀 강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박근혜 테마가 참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테마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뭐 실적 우려가 상당히 되면서 주가가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인식이 된, 그러면서 현재 실적이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증권가에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잘 찾아내셔가지고 오늘 장같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로 잘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롯데쇼핑, 강원랜드,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의 흐름 또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40전 하락한 1125원 50전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했고, 중국의 PMI 지수도 기준선을 4개월째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는 8개월째 하락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유로존 부채 우려와 그리고 이것에 따른 긴축 상황이 결국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요.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유로가 하락했고,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거래에서 달러화가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1125원대로 1120원대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를 추세로 삼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역송금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130원을 중심으로 한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 1130원대 밑으로 조금 더 하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하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여부 주목하셔야겠고요. 역송금 수요 그리고 수급상은 결제 수요가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에서 환율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현재 1125원대 중반에서 조금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국제 외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유로화라던가 달러 인덱스 그리고 달러원 환율처럼 여타 통화와는 달리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월 달에 달러원 환율이 84엔까지 상당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면서 81엔 선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혼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되돌림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신호의 전조인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상황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소폭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3.74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이 지난주에 되돌림이 나타났는데요. 이후에 재차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방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의 현재 레벨에서의 추가 하락은 조금 어렵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글로벌리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로존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재처럼 소폭이나 약세를 보이면서 공방이 나타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환율 또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보람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은 이번 주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증시 전체 2011년 연간 순이익 확정치가 82조 2천억 원으로 2010년보다 6.9% 감소한 점입니다. IT 산업재 필수 소비재가 부진했습니다.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3주 만에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되던 1분기 전망치가 재차 하향 조정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1년 후 추정 PER은 9.5배로 에너지, 통신, 경기 소비재, 금융 등도 8배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삼성전자와 지수화에 대한 생각으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의 현재 수준은 1905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에 가깝고 주도 시기를 감안할 때 약 130만 원대 중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시장 가시성이 우수한 IT 금융업종으로 포트폴리오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요즘 베스트셀러 책 제목으로 리포트를 뽑았는데요. 코스피는 20일 이평선 또는 2000선에서의 지지력이 형성되며 투자 심리가 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진한 거래 지표, 전강 후약의 변동성, 외국인 매매 탄력 둔화 등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IT, 금융, 자동차 중심으로 압축할 것을 조언했고 관심 종목으로는 신세계, LG상사, 고려아연, 농심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저평가 강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4월 전략도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으로 현대차, KT, BS금융지주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나홀로 강세 효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저평가 가치주 펀드들의 추적 오차는 크게 증가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으니 단지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신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투자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4월에 첫 단추를 잘 꿰는 데 이어서 오늘도 2040선 돌파 시도, 안착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 중국에서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됐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대출안들을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 경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3월 한 달 동안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업 이익 모멘텀도 최근 양전환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증시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코스피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었는데 향후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 가격 부담권에 진입하면서 외국인 매매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집중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자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에 따른 매력도 약화, 그로 인해서 여타 업종 및 종목에서 트레이딩 대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 금융, 그동안 선도주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매매 비중 변화가 단기적인 가격 부담 해소일 과정이 가능성이 높고요. 선도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여타 업종보다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 선도주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이 확정될 경우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한편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업종들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매기가 좀 집중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수의 습상이 전개되고 있는 업종에는 하드웨어, 화학, 유통 업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종은 뚜렷한 실적 모멘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통과 화학 업종도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1, 4분기를 고비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단기 가격 메리트 부각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책임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노하우,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자,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지금 코스피는 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장인데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주실런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 종목에 좀 걸맞는 대우부품이라는 이제 코스피 소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금일 오전에 이제 단순히 이제 실적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주목을 해서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선정을 해왔고요. 일단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및 이제 가정 및 산업용 콘덴서 제조 업체인데 한국 GM의 이제 국내외 시장점을 확대했다는 이제 성장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30% 가량 주가가 이제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단기 횡보세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한 상승세를 어저께 좀 보여준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 부분이 주가 이제 선반영된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61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저는 21선 위에서 이제 주가가 마무리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봉 차트를 일단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점이 주가가 1355원 2월 17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60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60일선 박스권을 횡보하는 장세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봉하고 월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봉 21선도 지금 20주선은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좋고 일단 조금 매수해서 가져가더라도 좋은 자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밴드를 정해드리면 970원에서 978원 요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일단 930원을 이탈하실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1030원에서 1050원 이제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1100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우 부품에 대한 추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 마감 전 어느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30원에서 1040원까지는 무리 없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후에 다시 한번 AS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2포인트 상승한 2041, 그리고 코스닥이 2.27포인트 상승한 524로 장의 흐름 견조하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장 투자 출발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전문가 하창봉 팀장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이제 재미난 리포트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101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애플의 주가 한 618달러, 종가 기준으로 618달러인데 사실 뭐 이 목표 주가까지 간다 했을 때는 앞으로 한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 미국의 어떤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면서 애플이 미국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견인하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을 놓고 약간은 쏠림 현상이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국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약간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스마트폰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 접어들었어도 삼성전자는 한 3월 달에만 한 10% 이상, 아니 연초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 작년 뭐 리만 사태 2008년대 한 50만 원 밑에 있으니까 한 2년 반 만에 한 더블 정도 100% 시세가 났고요. 상대적으로 애플은 사실 더 많이 났습니다. 한 2009년도 초입 같은 경우에 한 78달러, 80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600달러니까 거의 뭐 8배 이상 폭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왜곡 현상을 조금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읊어드리겠는데, 약간은 옛날을 조금 상기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2000년도가 되겠네요. 50만 원까지 가면서 시장을 딱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조정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2007년도 정도 되면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2007년 10월 정도에 한 10만 원까지, 76만 원까지 형성하면서 시장을 주도주의에 약간은 오버슈팅 이후에 지금 약간 장이 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근래에는 LG화학 같은 주식이 2011년도 4월 정도에 58만 원까지 가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주도했다기보다는 오늘 공통점은 거의 다가 이것들이 어느 정도 피크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오늘도 130만 6천 원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외로 잠깐 나가서 애플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이니까 소형 소비주라 볼 수 있는데, 최근 뭐 애플의 강세에는 스마트폰 호조를 비롯해서 한 3가지 모멘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IT, 예전에는 그 닷컴 열풍 IT 버블 소프트웨어 쪽이었고, 하드웨어 쪽이었고, 이제는 어느 IT 소프트웨어,
미국 쪽에서는 역시 IT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성장성 자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애플만이 갖고 있는 미국 시장만의 어떤 시장 지배력 자체가 지금 애플의 주가 사실 뭐 $1,000까지 가고 안 가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면은 조금 좋게 보고 있다 봅니다. 지금 시장 일각에서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130만 원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1, 4분기 예비치가 발표가 될 건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5조 1천억에서 5조 3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5조 원 이상만 나온다 그래도요.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상으로 평가하면 사실 한 120에서 150까지는 갈 수 있는 주가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주가라는 것이 성장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목요일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의해 어떻게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사실 부합되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좋게 봤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있는데 행여나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쳤을 때는 삼성전자가 쉬어줄 때 과연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지금 장 상당히 2050포인트까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떤 투자 모멘텀으로 여기서 사가지고 뭐 150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번 주 키워드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때 포스트 주도주로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하창봉 팀장이 오늘 장의 키워드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도 오늘 장 키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로존 실물 경기의 침체가 가시화됐나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좋을 때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은 굉장히 조정이 짧고 상승이 좀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이제 4년 만에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기타 좀 중국 증시만 빼놓고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가 뭐 경기가 여기서 뭐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면 상당히 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순간,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직선으로만 우상향 향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주식과 마찬가지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등락이 좀 거듭이 될 텐데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큰 폭의 하락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러한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유로존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드렸죠. 유로존 실물 경제 침체가 가셔야되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급드렸는데 실업률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를 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실업률 10.8%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스페인 실업률이 지금 23.6%를 기록을 하면서 유로존 국가 중에 가장 좀 취약한 지금 실업 상태, 고용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얼마 전에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 그리스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위험했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앞으로 그 국가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할 그런 요인이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유로존 PMI 지수 자체도 지금 3월달 PMI 지수가 47.7을 좀 기록을 했죠. 3개월째 지금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제조업 상태가 지금 부정적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가 46.7을 기록을 했고 독일 같은 경우도 4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 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가 가장 뭐 취약한 국가였었다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유로존 경기를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국가마저도 지금 침체기에 좀 접어드는, 그러니까 수축기에 좀 접어드는 그런 국면을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 개선 신호가 지금 좀 나와주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는 다시 한번 좀 조정 모드로 갈 가능성. 근데 이제 조정 모드로 간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에서 상당히 지금 지표 자체나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부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제가 뭐 조금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가 장을 견인해 준다는 거 이렇게 상당히 좋게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지금 미국이나 S&P 다우나 S&P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은 또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왜 대한민국 증시만 못 가느냐? 사실 2,150포인트가 작년 8월의 고점인데 어느 정도 사실 그 디커플링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체감 지수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조정을 보이스다 했을 때는 시장 지수는 사실 1900대 정도밖에 있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달 가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들은 체감 지수는 냉랭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대형주 측면에서는 사실 뭐 삼성 SDI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놓고 본다 그래도 완제품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모든 것 자체가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은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후광 효과로 좀 올라온 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상승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10만 원대에서 정도 버벅거고 있다는 것 상당히 특징이고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할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물론 뭐 약간 일부 그 외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15만 원도 못하는 14만 원 정도 있다는 거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어떤 착시 효과 이런 것 자체가 실적이 좋은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어떤 펀드나 특정 대형주의 어떤 쏠림 현상이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있다 보겠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는 조금 양호합니다만은 코스닥으로 가면은 솔직히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을 잡아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체감 지수가 안 나쁩니다. 뭐 코스닥의 대표적인 반도체에서 SFA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월 초순에 코스닥 IT주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사실 지수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포스트 주도주로 부상되고 있는 자동차 얘기 잠깐 드리면 사실 지금 잠깐 우리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1년 전 작년 4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작년 4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차화정하면서 그 첫 번째는 자동차였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발생을 하고 도요타에 따른 일본 그 반사이익이 나오면서 사실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이러니하게 타이밍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이 사실 지난 4월에 접어들면서 3월 후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월 발표를 했죠.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뭐 우리 예상대로입니다. 국내 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내수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년 3월 이맘때 동기 대비해갖고 한 18% 정도가 증가를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는 기관들이 자꾸 또 자동차 하다 보니까 작년 4, 5월 또 차화전 그 우리 안 좋은 기억이 또 생각나가지고 약간 좀 경계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주도주를 좀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또 포스트 주도주로서 자동차에 대해서 매기가 좀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솔직히 갖다 붙이는 모멘텀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사실 이거는 뭐 쉬운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일단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봄에 또 신차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모델 보면은 뭐 뉴 산타페라든지 뉴 시드, K9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뭐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저는 그 기관들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을 때 이 부분 조금 경계해야 된다 보겠고 아직은 글쎄요 자동차 실제적인 실적 발표는 4월 말 정도에 기아 현대차 좀 발표가 될 건데 그때까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지수는 확실하게 우리가 니프티 50 장세라고 그럽니다. 초우량 우량 종목만 가는 그 지수 디커플링용 자금 쏠림 현상이 하는 일맥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요즘 같은 투자 이런 장에서는 개별주나 업종별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수형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수익률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타이밍에 그쪽으로 쏠림을
뭐라 그러죠? 그쪽으로 가입해서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 경계하는 요인입니다. 시장이 지금 좋긴 좋지만 안 좋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글쎄요, 현대차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25만 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될지 안 붙어야 될지 저는 조금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저라면은 한 박자 더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보유를 하시겠는데 신규 매수는 역시는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박자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홍희진 팀장께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달라고 또 부탁드려보죠.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강한 업종 지금 뭐 안 보셔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차 지금 25만 원에 대한 터치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IT 삼성전자가 뭐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밀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단연코 지금 시장 주도 업종은 자동차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그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지금 건덕지,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하나라도 지금 발견이 되면은 그쪽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지금 뭐 스마트폰 지금 글로벌 MS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부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왜냐 지금 마진율이 지금 하락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 자리를 좀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감은 뒤엎고 현재로서는 예상보다는 좀 좋게 지금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 이러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꺾인다라면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IT나 자동차 역시 하청봉 팀장님께서 앞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겠지만은 홀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홀딩은 가능하지만은 추격 매수는 제 매매 스타일상도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추격 매수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 국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어떤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점은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에는 홀딩 물론 가능하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신규 매수는 좀 보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를 호조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캐파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앞으로 좀 긍정적일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차 산업도 일단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어려울 때 급등했던 업종 자체가 화장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 LG생활건강 자체는 45만 원서부터 60만 원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빠르게 급락의 형태로 좀 나타나는 거지, 이 종목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뭐 은행업종도 급등을 했고 현재 뭐 자동차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IT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가시지 못한 분이시라면은 일단은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업종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자.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오늘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향후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업종이다. 그다음에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점 돌파되면 항상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 고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테스트가 현재로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권에서 일단 저가 매수에 지금 분할 매수로 지금 들어가 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짜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노년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십시오.
네, 전일이 증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2포인트 상승한 204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3월 제조업 PMI가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경착륙 우려의 해소와 1분기 저점 및 2분기 회복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자동차와 금융업종 일부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철 스크랩 유통업체인 자원입니다. 강진수 대표는 이를 적극적 투자로 자원종합 개발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철 스크랩 산업은 물류와 분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원은 동종업계 최초 해상 운송 시스템을 확보해서 현재 인천 평택, 당진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7개 항만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육상 운송 중심의 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항만을 장악한 업체들이 메이저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고 항만 중심의 물류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서해안 중심의 해상 운송 시스템을 부산 등 남해안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원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자원은 물류 시스템 이외에도 분리 시스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산업 폐기물에서 다양한 재활용 물질을 분리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류 장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에서 철심과 고무를 분리해내는 타이어 코드 분류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고가로 수입해 사용해 왔다며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성능이 더 뛰어난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차별성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자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지난해 10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전량 인수했습니다. 강 대표는 도이치뱅크가 코스닥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 투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도이치뱅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스크랩 산업 분야에서 물류와 분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셔야죠. 네, 현 주가는 PER 12배, PBR 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그동안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올해 수주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5일선을 타고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매수가 5,100원에서 5,310원, 목표가 5,700원, 손절가 4,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 자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또 계속해서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의 전문가께도 오늘의 관심 종목 추천을 받겠습니다. 먼저 하창모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예, 오늘 종목 한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 상승하고 있는데 한섬의 주가는 사실 연일 2009년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섬 어떤 패션 업종에서 주가 이렇게 잘 가는 거 하나는 실적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 의류 산업 자체가 우리가 스파 브랜드라 그러죠. 일본의 유니클로라든지 H&M 이런 거 계속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내수 부진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되는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안 좋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과열된다는 것이고 내수가 좀 안 좋다는 것이고 좋게 봤을 때는 그만큼 스파 브랜드가 들어왔던 한섬과 같은 약간 중고가 사실 제가 볼 때 고가는 아닌데 하여튼 중가 이상의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마진율이 높은 상당히 의류 사업에 대한 마진율이 높은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겠고 한섬이 이제 올해 초에 현대백화점의 계열인 현대홈쇼핑에 지분 한 34%, 한 4,200억 정도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어떤 그 그룹사로 들어갔는데 이것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 2위 유통업체를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이 합병 시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매장수 확대라든지 백화점 내 어떤 코너 확보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뭐 한섬에서 나오는 대표 브랜드가 뭐 여성복에 보면은 타임이라든지 랑방 컬렉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일종의 어떤 그루밍족이라 그럽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소비의 축을 오르기 때문에 시스템 업무 같은 남성 브랜드의 조금 확장세도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인데 실적적인 측면을 제가 잠깐 보니까 연한 2008년 이후로 연간 성장률이 5에서 7% 정도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550억, 650억, 800억, 거의 이제 1000억 수준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보통 의료업종이 갖고 있는 폭 한 10일 이상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산업 자체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파는 것보다 훨씬 높죠. 한 15%,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대적으로 가장 좀 좋게 본다 보겠고, 지난 겨울하고 지금 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 산업이 갖고 있는 재고 땡처리를 잘하고 나면은 그 재고 손실은 다 커버되기 때문에 2, 4분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적으로는 35,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한 35,000원 이상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고 한 35,000원 이하 전후 가격에서 좀 생각한다 보고, 내수조가 갖고 있는 특성상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4만 이상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래도 최근에 어떤 기술적 분석까지 가미하면 목표가는 한 39,000원, 그리고 손절은 31,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홍의딘 팀장께도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대형주를 갖고 나올까 중형주를 갖고 나올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쏠림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매기가 없는 종목들 자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지금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실적이 우량한 종목 쪽으로 일단 중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렉포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전제품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PCB 같은 경우 보시면 중간에 이제 구리박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 자체를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는 세계 지금 탑5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1위 점유율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일본 기업들과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지금 침체기에 있을 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좀 회복기에 들어갈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렉포일 시장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아니면 IT 기기, 그러니까 이 IT 기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야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를 해야만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단 핸드폰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전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와야만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도 않는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좀 뜨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보시면 지난번 작년 4월 달이죠. 37,000원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하락하면서 일단은 지금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완화가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지금 하락폭 각도가 굉장히 점점 적어지면 나중에 이 각도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저점도 높아지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지금 실적 자체도 일단은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진율만 좋아지면 주가는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6,3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15,500원 좀 잡고 대응하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오늘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한섬과 일진 머티리얼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의딘 팀장,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손자문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